맹자와 함께하는 인생 후반전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더 멀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한마디가 이제는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왜 젊을 때는 쉽게 넘기던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오랜 친구와의 연락이 어느새 뜸해지고 자녀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오래 함께한 배우자와도 대화가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맹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맹자의 가르침을 천천히 곱씹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차 한 잔 드시며 들어주세요.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그런 시대의 맹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세상에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맹자는 확신했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본래 선합니다. 다만 환경과 상황이 그 선함을 가렸을 뿐입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맹자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본성을 믿었던 맹자의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더 많은 실망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맹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다. 이것이 성선설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선함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품고 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죠. 하지만 물을 주지 않고 햇빛을 가리면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선한 사람이었을까?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았을까? 맹자는 답합니다. 당신 안의 선함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때로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맹자의 가장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이 한 명이 우물에 빠지려는 걸 본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달려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달려가는 이유는 아이 부모에게 칭찬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상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계산 없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만이 가진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마음에 더 민감해집니다. 뉴스에서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웃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내 일처럼 걱정됩니다. 손자, 손녀가 조금만 다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인 측은지심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측은지심은 관계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것은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이다. 의로움으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호연지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운입니다.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쌓이는 내면의 힘입니다. 호연지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선한 뜻을 지키고 올바른 일을 실천할 때 서서히 쌓입니다. 마치 산이 하루하루 쌓인 흙과 돌로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젊을 때 나를 흔들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남의 시선이 덜 신경 쓰이고 작은 손해에 덜 화가 나고 세상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쌓아온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맹자가 말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맹자의 철학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박동석 씨, 73세 남성분입니다. 박 씨는 50년 지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농담 하나가 박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까칠해졌어?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까칠한 게 아니라 저 친구가 변한 거 아닌가?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 변했나?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건가? 몇 달 후,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동서가, 우리 한번 만날까? 둘이서만 카페에서 마주 앉은 친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서가, 미안해. 그날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구나. 사실 나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 무슨 말을 해도 오해받을까봐 걱정돼. 우리 서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마음이 조금 지친 거야.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친구가 변한 게 아니라 나도, 친구도 살아오느라 지친 거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도 나처럼 관계가 조심스러웠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 박 씨는 친구를 비난하는 대신 친구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50년 우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씨와 친구들은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날 때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아. 박 씨의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 68세 여성분입니다. 영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었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냈죠. 자녀들이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자 영희 씨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대. 전화해도 늘 바쁘다고 해. 손주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녀들을 만나면 그 서운함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미안해하면 어쩌지? 그렇게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마음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명절에 못 온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영희 씨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필요 없는 거니?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니? 딸은 당황했고 영희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며칠 후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외로우신 거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회사 일, 집안일, 육아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엄마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엄마는 늘 곁에 계셔서 자녀를 돌보는 게 사랑이었다면 저는 제 삶을 열심히 사는 게 엄마께 드리는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같아지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구나.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방식을 이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맹자는 말했습니다. 불인인지심. 참아남에게 상처 주지 못하는 마음. 영희 씨가 서운해도 참았던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측은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나름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희 씨와 딸은 예전보다 더 자주 통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올 거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 무리하지 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영희 씨는 말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혼 45년 차. 김성호 씨 72세. 윤정희 씨 70세 부부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안의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먹을까? 아무거나. 어디 갈까? 당신이 정해. 대화는 줄었지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 씨가 저녁을 먹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는 아직도 당신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정희 씨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성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여전히 잘 모를 때가 많아.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그때보다 더 커졌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때보다 더 깊어진 것 같고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입니다. 오랫동안 선하게 살려고 애쓸 때 서서히 쌓이는 마음의 기운. 성호정의 부부는 45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지금도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한 이해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맹자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는 선하게 살았을까? 때로는 후회되는 일들도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본성은 선합니다. 그 선함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저질렀어도 당신 안의 선한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건네기,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 안의 선함을 다시 깨웁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빠졌어. 저 사람이 변했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지친 것입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을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나름의 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힘든 상황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힘든 일 있어? 내가 도울 일 있을까?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선한 의지를 지키고 올바른 일을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도 욕하지 않기,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기, 힘들어도 약속 지키기, 미워하고 싶어도 이해하려 노력하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호연지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젊을 때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남의 평가, 작은 손해,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에 덜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쌓아온 호연지기의 힘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흔들림 없이 선한 뜻을 지켰는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나는 무엇이 서운했을까? 내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의 상황은 어땠을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예전에 그 일 있었잖아. 그때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 너도 그랬어.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젊을 때의 선함은 때로 순진함입니다. 세상을 잘 모르기에 쉽게 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후의 선함은 다릅니다. 많은 것을 겪었어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도 여전히 선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맹자가 말한 성선설은 단순히 사람은 착하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선해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선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펼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이해가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우리의 아름다운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자와 함께 인생 후반전의 지혜를 나눴습니다. 성선설, 우리 안의 선함, 측은지심, 남을 이해하는 마음, 호연지기, 흔들리지 않는 기운,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본래 선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선함은 더 깊어집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본래 선한 사람이야. 오늘도 선하게 살 거야. 둘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멀어진 친구든, 서운한 가족이든, 불편한 이웃이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셋째,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나는 선한 마음을 지키려 했었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우리 안의 선함을 믿고 서로를 이해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이 있는 인생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마음속의 작은 선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함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선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